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3월 11일 시장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10시 반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오늘 지수가 잠깐 밀리고 있죠. 코스닥은 약간 반등해주고 있긴 한데, 코스피 시장이 좀 밀려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1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어제 좀 안 좋게 끝났죠. 근데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후반에 좀 낙폭을 많아졌습니다. 다우산업 0.34%, 나스닥 0.95%, S&P 500이 0.43%로 끝났고요. 아무래도 우크라발 인플레 이런 우려감이 좀 있죠. 뭐 금리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돼서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크라발로 인한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어떤 악재 같은 게 시장에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어제 꽤 우리나라 증시가 잘 올랐죠.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왜 기관은 뭐 하루 매도 하루 매수기 반복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멈춰지질 않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은 이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이 약간은 방어를 해주는 편이고, 이틀 연속으로. 그리고 이 외국인은 역시나 다시 매도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시장이 원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역시나 오늘 1230원대를 찍고 있죠.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좀 거세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5주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오전에는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시 이번 주 오늘 종가상 5주선을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사실 5주선에 최대한 붙여놓기만 해도 5주선이 우하향하는 효과로다가 자동으로 5선이 올라타게 되는데, 오늘도 한 1.8%대 밀리면서 이렇게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밀리는 거라 우리가 뭐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밀어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고, 주봉에서도 아직도 우하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상향으로 틀어줘야 돼요. 아직 어떤 매수세라든가 거래량의 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전혀 없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9만 주, 오전에 10시 반 지났는데 10만 주가 안 되는 거래량이 실리다 보니까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차 거래를 좀 살펴보면, 오늘 신규 수량이 어제 3만 주 정도, 그죠? 상한 수량도 3만 주. 실적으로 신규 수량이나 상한 수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다행인데, 공매도는 꾸준히 8%, 9%대 나오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아직 추세가 우하향인 게 보이시죠? 우하향이고, 주봉에서도 이 전혀 추세 전환을 못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해놓죠. 이게 좀 붙여놔야 어쨌거나 다음 주에 우선이 떨어지는 효과로 올라갈 건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일봉에서도 거래량이 엄청 미비하죠. 뭐 별로 이 매수세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아예 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아직은 어떤 출발한다거나 이런 변화의 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가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 네이처 생명과학 대차 거래가 잠깐 보고 갈게요. 6%. 지금 이제 공매도 비율이 이제 한 5.60%대, 8%대 나오고 있고, 대차 잔고 비율은 항상 6%대 유지하고 있죠. 신규 수량이 좀 제법 많이 나왔어요. 어제 보면 대차 거래 2, 3등에 있는 게 HLB 생명과학이더라고요.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올라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대차 거래를 하는지, 그죠? 무슨 공매도를 한다고. 자, 넥스 사이언스를 보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아슬아슬 붙어 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제가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월봉이라는 게 이 월 말이 돼야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라, 그때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20개월 선각이 14,400원대 아직 안 깨고 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하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는 깨져 있습니다. 추세가 우하향이 되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최저점이 13,9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HLB 제약이 보합권인데 역시 거래량이 미비하죠. 뭐 아예 활발한 거래량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 월봉에서는 이전 바닥이 이 가격대인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9,800원대가 되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전혀 추세를 틀려놓지 못하고, 주식은 제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아직도 우하향의 기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틀어질 때까지는
아직은 관망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원체 거래량이 없죠. 일단 거래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없고, 일단 이저점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점 이탈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 살짝 밀리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원체 바닥권인데다가 요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저번 달 지켜준 거라 이 정도 자리는 지켜줄 것 같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이번 회복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밀리면 결국 5선 깨는 자리가 되거든요.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5선 돌파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있는데 241선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해 주는지, 안착하고 지켜주는지가 중요해요. 241선이 깨게 되면 이렇게 약간 지하권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저점이 딱 찍었죠. 21선하고 맞물려 있고 가격으로 보면 13,100원대가 되는데 아직은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간에 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이제 노터스인데, 자, 월봉에서 보면 아직 이 친구만 유일하게 5개선이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좀 다행이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잘 끝나주면 다음 주에도 역시 5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돼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일봉에서는 21선 생명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음봉 양봉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서 흘러가는 분위기고, 역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좀 실려줘야, 조금씩 콩닥콩닥 실려 나가야 어떤 우상향의 상승폭에 매수세가 들어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전혀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게 조금 리스크가 됩니다. HLB 파워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박스권 행보하고 있죠. 단지 월봉에서 20개선 깨놨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장기적인 추세는 깨진 거예요. 순간 무너지면 이전 저점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이 저점인 1450원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따라서 1470원이나 50원 깨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순조를 감행해야 되고, 깨지 않으면 이렇게 일봉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1450원대 가면 그래도 이렇게 1700원대 가는 이런 자리들이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엄청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래량이. 하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저점까지 오게 되면 다시 상승할 확률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다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HLB가 뭐 후반에, 오늘 지금 장 초반이니까 점심시간 지나다 장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잘 반등해 줘서 오늘 추세 턴이 되는 5주선을 돌파해 놓는다든가, 또는 거래량이 장 후반이라도 붙어서 잘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고생시키죠. 요새 이제 제가 9시, 오늘 저녁 9시에도 실방 진행할 건데 많이 참석 바라고요. 이 실방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이게 확실히 그 HLB에 많이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좀 잘 돌아나가줬으면 좋겠고, 역시 이 친구들 예전에 세력들이 한번 움직이면 화끈하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 아직은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조금 안타깝게 보여지죠. 오늘 해운주가 좀 강하죠. 아침에 이제 식품주, 비료주, 농업주들은 좀 강했는데 지금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효성원비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다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오전에 좀 세게 출발했고, 자, 어제 말씀드린 이 그 농기계 관련주들, 그죠? 반대 좀 신경 쓰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에 있고, 해운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아요. 해운주들이 HM도 어제 이 제가 거는 자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잘 버텨주고 있고, 대한해운도 흐름이 좋고, 자, 오늘은 페노션이 제일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첫 번째 목표가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를 좀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점이 조금 걱정되는데, 뚫어주면 더 가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야 올라가고, 이런 자리들은 일봉에서 못 찾아요. 자, 주봉에서 찾고, 오늘 그 특이주를 보면 역시 전체적으로 이 해운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비료주들은 오전에 좀 강했다가 좀 멈춰준 상황이고, 원전주들이 원전주도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섹터들이 좀 강하고, 원전주는 이 BHI가 제가 이게 좋은 자리에 있다고 했죠. 이 친구가 좀 크게 엮여 있진 않았어도 이게 좋은 모습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1차 목표가가, 자, 저기 정해놨는데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주봉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죠. 5,800원대가 되고, 일봉에서 오늘 잘 급등해주고 있고, 다른 이 두산 중공 이 원전 관련주들도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 제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시가가 좀 높았죠.
윤석열 이 대권 주자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수혜를 받아서 이 음봉이 절대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다음날 확인하고 사면 높게 사지도 않고 항상 수익권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양음봉 뒤에 다음날 상황 봐서 매수하는 게 주식 가장 좋은 전략이고, 전기주 중에 이렇게 일진전기하고 여기 광명전기가 제가 원전 관련해서 잘 엮여 있다 그래서 사실은 원전 관련해서 전기주는 같이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광명전기도 역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좀 조만간 바로 이제 오전 시황 정리할 겸 실방 한번 하고 저녁 때 9시에 또 실방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